전쟁으로 절대 정복이 불가능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한국과의 전쟁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결정적 이유. 대한민국과의 전면전은 그 어떤 잠재적인 적국에게도 극도로 위험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시나리오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이 보유한 강력한 국방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고도로 숙련된 예비군 전력, 그리고 무엇보다 전 국민의 놀라운 결집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전쟁 발발 시 가해 국가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실전 강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과의 전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세계 최상위권의 고밀도의 강력한 국방력.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 등에서 매년 세계 5위권을 유지하며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량 경쟁을 넘어선 질적 우위와 실전 운용 역량에 기반합니다. 한국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KF-21 최신 전투기, 공격 헬기, 최신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핵심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보장하며 외부의 무기 공급망이 끊겨도 자력으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은 약 50만 명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 면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 밀도를 의미합니다. 즉,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국토는 동해, 서해, 남해, 어디서든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고슴도치 형태의 밀도 있는 체계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연합 전력은 어떠한 침공 시도도 즉각적인 전방위 대응에 직면하게 만들며 전쟁의 억지력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약 300만 명의 정예화된 예비군 전력. 한국의 예비군 제도는 타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역 복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막강한 숨겨진 제2의 전력입니다. 한국의 예비군 총원은 2022년 기준 약 273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적인 규모이며 이들 대부분은 약 1년 6개월 이상 현역 복무를 마친 정예 자원입니다. 이들은 전시 동원령이 내려지면 즉각적으로 전투부대, 동원 보충부대 등에 편성되어 상비군의 전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쟁 발발 시 적군은 50만 명의 한국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350만 명 이상의 한국군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단순한 민병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군 복무 시절 익힌 주특기 지식과 제대 후에도 정기적인 예비군 훈련을 통해 전투 기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고도화된 IT 기술과 행정력은 전시 차량 동원령이나 물자 동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의 핵심 축을 담당합니다. 셋째, 예측 불가능한 국민 전체와의 싸움. 한국과의 전쟁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적이 단순히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6.25 전쟁, 일제강점기 등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집단적 의지와 불굴의 극복 의지가 DNA에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침략 행위는 즉시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테러 행위나 빠른 신고 체계, 비정규전의 형태로 적군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외부 침략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합력과 저항 의지는 국제사회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시 한국 사회는 민, 관, 군이 결합된 총력 방위 체제로 즉각 전환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과 기술력은 전시 물자 편산을 신속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인 여성 조직들도 즉각적인 후방 방위, 재난 복구, 의료 및 급식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투력을 유지하고 집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발적인 민간인 여성 조직은 국군이 어디서 싸우든 배고프지 않도록 급식 지원과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에게 전방의 최전선과 후방의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국가 전체가 요새화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침략자는 군인들 외에도 전국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적 국민 저항과 마주하게 되어 심각한 보급의 어려움과 전쟁 수행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위기에 강한 국민성을 지니고 있어서 위기 때마다 빠른 수습과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주요 시설이나 공항, 도로가 파괴되었을 경우 국민들은 놀라운 결집력으로 빠른 수습과 회복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의 모든 중장비가 동원될 준비를 갖출 것이며 24시간 밤낮 없이 체계적이면서도 빠르게 복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삼면이 바다라서 피난을 가거나 도망칠 곳이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현재의 자리에서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적들이 대한민국 국토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모든 이동 경로가 파악되며 숨을 곳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시선은 적들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될 것입니다. 드론, 카메라, 망원경 등 다양한 개인 장비들을 이용해 적들을 찾아내어 발견 즉시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도심이든 어디서든 대한민국 안에서는 게릴라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넷째, 침략국의 붕괴. 대한민국의 국방력 수준이 세계 5위라는 것을 말해주듯 한국군은 최첨단 무기로 뛰어난 방어력과 공격력을 탄탄하게 갖춘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사일 강국이기도 합니다. 현무 5 같은 장거리 미사일은 탄두 중량에 따라 사거리가 300에서 5,500km까지 늘어나 중국 대륙의 반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잠수함을 이용해 인근 해협까지 접근할 경우 사정거리는 더욱 늘어납니다. 한국에 전면전을 걸어온다면 그 침략국은 그 어느 나라든 국가 자체가 붕괴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매일 미사일 공격을 받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유사시를 대비해 어마어마한 포탄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더 빠른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복 불가능한 대한민국 국가의 권고. 한국인은 5,000년의 긴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한 적은 있었지만 다른 나라를 무단으로 단 한 번도 침입한 적이 없는 방어지향적인 DNA가 뿌리 깊게 각인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침략해온 적들에게는 매섭고 호된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나라를 잠시 빼앗겼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적들을 괴롭혔습니다. 한국과의 전쟁은 강력한 국방력과 최첨단 무기체계, 즉각 동원 가능한 수백만 명의 예비 전력, 그리고 전 국민적 차원의 저항 의지라는 세 가지 강력한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초강대국의 적국이라도 단기간에 승리할 수 없으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는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국가 정신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는 순간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